17년의 결혼 생활은 익숙한 안정감과 같았. 적어도 오늘 저녁 아내 서연이 좋아하는 야구팀의 원정 경기를 TV로 보기 전까지 하주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퇴근 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기대 앉았. 화면 속에서는 수만 관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 친구 민정이랑 같이 갈 거야. 너무 늦지 않게 올게. 아침에 현관을 나서며 쾌활하게 손을 흔들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유독 그 팀의 열렬한 팬이었. 하주는 야구에 큰 흥미는 없었지만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 그는 맥주 한 캔을 따며 혹시나 TV 화면에 아내의 모습이 비치지 않을까 무심코 관중석을 훑었다.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졌다. 7회 초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중계 카메라는 응원단의 열띤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다. 다양한 유니폼, 열광적인 표정들. 하주는 피식 웃으며 화면에서 눈을 때려던 참이었.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익숙한 얼굴. 서연이었다. 그녀가 맞았.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친구 민정이가 아닌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팔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하준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마치 하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리고 하준은 보고야 말았. 서연의 미소를. 그것은 그냥 기뻐서 짓는 미소가 아니었. 온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듯 모든 경계를 허물고 순수하게 터져나오는 눈부신 웃음이었다. 한때는 오롯이 자신만을 향했던,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바로 그 미소. 그녀는 남자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며 아이처럼 웃었. 남자는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해설자의 목소리도, 관중의 함성도, 거실의 희미한 소음도 더는 들리지 않았. 하준의 세상은 오직 TV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 짧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 화면은 다시 경기를 비췄지만 하준의 망막에는 방금 전의 잔상이 화인처럼 새겨져 있었. 차가운 정적 속에서 하준은 소파의 미라처럼 밝혀 있었. 텔레비전 화면은 이미 축제가 끝난 경기장의 공허한 녹색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뇌리에는 아내 서연의 미소와 그 낯선 남자의 팔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 그는 더 이상 관중의 함성을 듣지 못했.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서늘한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 하나의 소리를 기다렸다. 바로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찰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찔렀다. 기다리던 소리였지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 나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다. 마치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거실의 무겁고 어두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그 목소리가 하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는 제잘거리며 거실로 들어섰. 오늘 경기 진짜 아깝지 않았어? 막판에 역전할 줄 알았는데. 아,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그녀의 활기찬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하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서연이 잠시 놀란 듯 멈칫했. 어머, 하준 씨,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었어? 놀랐잖아. 어우, 오늘 하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누구랑 갔어? 그의 차분한 질문에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프로 배우처럼? 응? 아, 민정이랑 같이 갔지. 민정이 오빠도 와서 같이 응원했어. 왜? 거짓말. 너무나도 매끄럽게 흘러나온 거짓말이었다. 민정이의 오빠는 작년에 해외로 이민을 갔다. 그 사실을 서연이 모를 리 없었다. 하준의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무심하게 의자 위에 던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빠져나와 팅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어두운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하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하지만 재킷을 던진 서연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듯했다. 혹은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헐. 그녀는 하준의 굳은 표정을 애써 외면하며 침실로 향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은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의자 옆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손을 뻗어 소파 밑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준은 숨을 멈췄다. 은색 라이터였다. 묵직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담배라면 질색하던 서연의 것일 리도 없었다. 라이터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끝도 시작도 없는 원을 그리는 그 뱀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것인가? 그는 라이터를 쥔 채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다. 욕실의 물소리는 이미 멎었다. 곧 서연이 나올 것이다. 그는 재빨리 라이터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허벅지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준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그의 팔에 기댔다. 정말 피곤해 보인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지만 하준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서연은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위선자.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그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다시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은색 라이터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미소가 거짓이 된 것은, 그녀의 다정함이 연기가 된 것은,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잦아진 야근,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유난히 열광하기 시작한 야구 원정 경기까지. 모든 것이 의심의 조각들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서연의 거짓말은 너무나 완벽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물증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하준은 깨달았다. 이대로 그녀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에게는 더 확실하고 그녀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에서 밤새도록 헤매던 그는 동이 트는 것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정한 결의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줄 전문가. 그녀가 드나드는 그늘진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날이 밝자 퀭한 눈이 하주는 출근 준비 대신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는 은색 라이터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낡은 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어둠침침한 소문과 비밀스러운 거래로만 전해 듣던 주소였다. 그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의뢰인이었다. 진실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소의 끝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의 녹슨 철문이었다. 문 위에는 램프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며 주위를 희미하게 밝혔다. 여기가 맞나?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묵직한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축축했다. 오래된 나무와 키키한 먼지, 그리고 독한 위스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번듯한 탐정사무소가 아닌 마치 낡은 필름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낡은 발 피아였다. 몇몇 손님들이 구석의 어둠 속에 유령처럼 앉아있을 뿐 바 안은 고요했다. 하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바텐더가 턱짓으로 안쪽 구석의 부스를 가리켰다.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그가 바로 권 실장이었다. 그는 하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술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하준은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중년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냉정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하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는 끈적거렸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인사도 오가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한참 후에 하준은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딸깍. 하우스든. 라이터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권 실장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라이터를 내려다봤다. 그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익숙한 물건을 다루듯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표면에 새겨진 뱀 문양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문양 아는 겁니다. N.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에 절은 듯 낮고 거칠었다. 당신, 생각보다 더 큰 문제에 엮인 것 같. End quote. 하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권 실장은 라이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하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하준의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다. 이 일을 맡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착수금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성공 보수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둘 순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하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 실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요. 당신 아내의 남자, 지원이라는 그 자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늑대지. 지원?
하준은 아내의 남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 이름이 마치 독처럼 그의 혀끝을 맴돌았.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권 실장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하준은 이래도 일상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휴대폰의 모든 알림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회사에서는 유령처럼 돌아다녔. 집에서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 불안과 초조함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내용은 없었다. 오직 사진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했.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카페의 창가 자리. 서연과 지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웃고 있었다.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힌 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건 야구장에서 봤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하준 자신이 몇 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 그 순간 하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를 갉아먹던 불안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분노가 솟아올랐. 사진 속 서연의 행복한 미소는 그의 사랑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었.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타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 그는 사진을 자신의 기억 속에 낙인처럼 새겼다. 그리고 권 실장의 번호로 짧은 답장을 보냈.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 계속하십시오. 전부 다 알아내야겠습니다. 안다. 하준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이미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폐허처럼 차갑고 고요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권 실장으로부터 올 결정적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 감각은 무뎌졌. 세상은 오직 그가 든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 안으로 축소된 듯했. 잠은 사치였다. 그는 밤마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였. 며칠이 흘렀.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마침내 그 순간이 왔. 새벽 2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정막을 깨고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발신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제목은 단 2글자. 그 어떤 문장보다도 무겁게 하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증거. 하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 첨부된 압축 파일 하나. 그는 거의 숨을 쉬지 않은 채 파일의 압축을 풀었. 수십 개의 사진 파일과 짧은 영상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 권 실장은 약속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야구 원정 경기라는 핑계로 떠난 해안 도시로의 여행. 그 모든 것이 그의 7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기록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사진을 열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배경으로 서연과 지원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너무나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행복에 겨워 살짝 미소 짓는 서연의 옆모습. 하준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모습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저 미소. 내가 사랑했던 모습인데 왜 저 남자 옆에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다음 사진.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레스토랑. 지원이 자신의 포크로 스테이크 한 조각을 집어 서연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웃으며 그것을 받아먹었다. 하준의 위장이 격렬하게 뒤틀리는 듯했다. 언젠가 그가 비슷한 장난을 쳤을 때 서연은 유치하다며 핀잔을 줬었다. 그런데 저 남자 앞에서는 저렇게나 자연스럽게, 저렇게나 행복하게. 스크롤을 내릴수록 증거는 더욱 잔인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 한적한 가로등 아래에서 나누는 깊고 열정적인 키스.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듯 서로를 탐하는 그 모습은 하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의심의 여지라고는 단 1%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들의 모든 순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의 영혼을 후려치는 망치질 같았다. 그는 더는 최악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었다. 영상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 그는 그 끔찍한 예감 속에서 스스로의 희망에 사형 선고를 내리듯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흔들렸다. 길 건너편에서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었다. 도시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엘리시안의 화려한 정문이 보였다. 잠시 후 서연과 지원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서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원의 팔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은 저항 없이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자리인 양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너무나도 완벽한 신뢰와 애정이 담긴 몸짓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육중한 유리문이 그들의 뒤에서 닫히는 순간 영상은 끊겼다. 정적. 영상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함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어구시딜 나했다. 하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의 목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에 든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콰직.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나는 소리. 그것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 그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벽을 따라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처절한 슬픔만이 남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온몸을 뒤흔드는 갈기갈기 찢긴 영혼의 절규였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내리쳤다. 함께 쌓아 올렸던 7년의 시간. 처음으로 함께 장만했던 작은 아파트. 주말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사소한 일로 웃고 떠들던 행복했던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완벽한 폐허였다. 얼마나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리자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한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결심이었다. 사랑은 죽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 그는 기어가다시피 박살난 휴대폰으로 다가갔다. 기적적으로 깨진 액정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사진을 찾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몇 주 전 만약을 위해 저장해 두었던 번호.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 변호사, 이혼 전문. 그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 어둡고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는 신호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 그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삶을 알리는 장송곡이자 지옥 같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군악대 소리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소리를 냈. 그리고 저 남자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 몇 달 후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하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 그의 옆에는 날카롭고 이지적인 인상의 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만이 하준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하지만 하준의 시선은 그녀 옆에 앉은 남자 지원에게로 향했.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 오히려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비스듬한 조소를 걸치고 있었다. 그 오만한 미소는 하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 재판이 시작되고 유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권 실장이 보내왔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 해변에서의 다정한 모습, 레스토랑에서의 내밀한 저녁 식사, 그리고 가로등 아래에서의 깊은 키스.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법정 안은 조용한 탄식으로 술렁였. 서연은 스크린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조금 더 짙어졌.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허물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행복하게 웃으며 호텔 안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배신의 증거였.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구론유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맺었다. 모두가 지원 측의 반응을 기다렸. 그때 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 그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태도로 입을 열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파탄난 결혼 생활의 결과였을 뿐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였. 뻔뻔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 더욱이 저희는 원고인 하준 씨 역시 순결한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유 변호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준은 당황스러움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원의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몇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초점이 흐리고 어둡게 찍힌 사진들이었다. 하준이 젊은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원고가 자신의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순간 법정은 시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조차 충격받은 얼굴로 하준을 돌아보았. 그녀의 눈빛은 정말이야? 라고 묻고 있었다. 하준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지원의 얼굴을 보았.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 이상 단순한 조소가 아니었.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유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는 듯한 차분함마저 느껴졌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는 재판부를 기만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반론을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사진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조작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원본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원본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자리는 직장 동료들과의 전체 회식 자리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명의 동료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사진, 차에 함께 타는 이 여성은 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원고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날은 친척의 결혼식이 끝난 후 원고가 사촌 동생을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지원 측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유 변호사는 그를 몰아붙였다. 피고 측은 이처럼 조작된 증거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교사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처음부터 지원의 오만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재판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피고 측은 지금 이 법정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재판장의 노호가 터져나왔다. 지원의 역습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은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원고와 피고 서연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책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 이혼을 명한다. 또한 피고 지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연은 결국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주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지원이 하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순도 높은 섬뜩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삶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하주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멀리 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그는 서연과의 기억이 깃든 모든 물건을 버렸다. 함께 샀던 가구, 커플 찻잔, 그리고 결혼사진까지 그의 집 어디에도 지난 7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TV에서 야구 경기가 흘러나오면 그는 미련 없이 채널을 돌렸다. 한때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야구는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의 동의어일 뿐이었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산에 올랐다. 땀을 흘리며 가파른 능선을 오르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의 삶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저녁이었다. 하주는 발코니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발신인 정보가 없는 소포가 배달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기에 그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꽤 묵직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 칼로 테이프를 뜯었. 상자를 열자마자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은색 라이터였다. 자신의 꼬리를 문뱀이 새겨진 바로 그 라이터. 그리고 그 밑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어있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그는 파일을 펼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 그 안에는 지원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 과거, 행적, 그리고 범죄 기록까지. 그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아니었.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 그의 진짜 직업은 부유하지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고 가정을 파괴하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파일에는 서연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다른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나같이 서연처럼 밝게 웃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들이었. 하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 글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I'm. 순간 하준의 머릿속이 아찔해졌. 권 실장이 했던 의미심장한 경고, 법정에서 보았던 지원의 오만한 태도와 마지막에 그 섬뜩한 증오. 모든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서연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 그녀는 괴물의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던 것이다. 하주는 서연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았. 대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두운 음모에 바로 턱 밑까지 갔었는지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라이터와 파일을 들고 다시 발코니로 나갔다. 서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손안의 라이터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 그저 자신이 간신히 탈출한 어두운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 그는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산의 실루엣을 바라보았. 그때 산 정상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은 마치 자유의 숨결 같았다. 그는 사랑을 잃었.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신의 삶을 되찾았. 하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